어느 날 미래의 후손들이 유튜브라는 과거의 플랫폼을 통해 옛날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봅니다. 임산부 에티켓에 관한 공익 광고가 나오네요. 등산을 하거나 세계 여행할 때도 태아를 몸에 품고 다녔다고? 태아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은 옛날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 더 탐구해보기로 합니다. 태아가 잠재적인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법적인 제약으로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해로울 수 있는 유전자임을 알면서도 아이의 유전자를 편집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아이가 성장의 암에 걸리면 부모가 소송당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높여놓은 것도 모자라 태아를 비윤리적으로 대했던 선조들을 후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위의 글을 읽으며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해 태아의 유전자 배열을 알 수 있다 해도 태아 상태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후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로 초점을 옮겨봅시다. 어떻게 노예제도는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피부색을 근거로 오랜 기간 시행되었을까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영원 불변한 윤리 아니었던가요? 후안 엘리케제 무엇이 옳은가 북리뷰를 시작합니다. 후안 엘리케즈는 윤리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대안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행태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지구의 쓰레기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사회에 빚지는 잘못된 일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명확한 대안이 나오고 그린 플라스틱이 더 경제적이 된다면 이전의 플라스틱 사용자는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기술 발전으로 과거의 일들이 쉽게 대체되면 후손들은 우리가 했던 일들을 혹독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잊은 채 말이죠. 그런데 저는 기술의 발전이 윤리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지만 윤리 변화의 유일한 변인이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예제도를 물러가게 한 것은 산업혁명 시기의 기계의 등장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까지 보셨다면 과거에 말하고 믿었던 신념이나 윤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경고히 세웠던 생각들을 되돌아볼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었던 것이 현재는 다르게 생각된다고 해도 이 기록이 타인에게 공유되어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현재 SNS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겸손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그때는 그것이 실수인지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당신이 너그럽게 인정하는 일이 내일은 바로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종교와 윤리, 영적 전통의 중심에는 연민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항상 다른 이를 대접하라는 것이다. 후안 엘리케제 무엇이 옳은가였습니다.